은행서 유언장이라 내 재산 손녀 줄래요. 왜 이런 제목이 달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사실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 굉장히 많이 보고요. 형제 간의 재산권 다툼을 하는 것 진짜 많이 봅니다.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뭐 당장 효성만 하더라도 장남, 차남, 삼남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돈이라는 게 그 정도로 난리예요. 게다가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만 상속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요. 내가 요양원에 가 있는데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참 안타깝죠. 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가 있었는데 자식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요. 그중에 손녀 하나만 매주 찾아오더라. 매주 찾아오더라. 그래서 그 어르신은요. 이거 다 필요 없구나. 다 필요 없고 손녀가 최고구나. 내 재산 적어도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80%는 내 손녀한테 줘야 되겠다. 내 자식들 다 필요 없다. 내 자식들 내가 늙으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완전히 짐짝 취급을 하는데 그런 자식들에게 뭘 나눠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효력이 없어요. 날짜를 잘못 쓴다든가 주소를 잘못 쓴다든가 이름을 잘못 쓴다든가 날인을 잘못 쓴다든가 이 네 개가 또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행에서 파는 제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어떤 상품이 있느냐. 유언 대용 신탁이에요. 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고객이 금융사에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후 수익자잖아요. 상품을 이전하는 게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 대용 신탁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이게 말입니다. 6개월 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년 3개월 새에 무려 말입니다. 275%나 늘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8,800억 규모였는데 2024년 3월에 3조 3천억 규모로 늘었습니다. 야, 275%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3.7배가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3.7배? 엄청나게 늘었죠. 진짜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집값도 올라가고 또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 이게 상속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은행에다가 맡겨서 수탁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는다는 뜻입니다. 2021년 볼까요? 2021년 상속 분쟁 건수가요. 2379건입니다. 2023년에는요. 2776건이에요. 과거보다 상속 분쟁이 굉장히 커졌다는 이야기고요. 과거에 장남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지만 요즘은요. 이제 내 몫을 챙기겠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유산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이미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다사사회라고 하잖아요. 더 많이 죽는 사회.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은 사회를 다사사회라고 하는데 일본에는 이런 다사사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언 대용 신탁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펫 신탁도 있습니다. 펫 신탁. 그러니까 애완동물 키우던 거 있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도 그걸 키워달라 그러면서 돈을 양육 자금을 준다는 얘기. 새 주인에게. 놀라운 이야기죠. 게다가 교육 자금 증여 신탁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잘 돼 있다는 뜻이 조부모가 손녀들에게 나이 크는 데 따라서 신탁을 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도 실제 이야기가 지금 일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무래도 위탁자가 수탁자 금융사한테 수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후 수익자들에게 상속 집행을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법이 제대로 정비는 안 됐어요. 유언 대용 신탁의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이 아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가족 말고도 다른 가족이 유류분을 요구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과연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직 이거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구하라법이 제정이 되면 달라지겠죠. 이제 형제 자매는 유류분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각이 돼서 끝났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분명히 기각이 났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구하라법. 다시 말해서 폐륜한테는 덜 준다는 거예요. 불효자한테는 덜 주고요. 또 폐륜 부모한테도 덜 주고요. 안 줘도 되고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효자나 아니면 부모나 진짜 아껴준 부모에게는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되는 게 요즘 법인데 그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법이 올해 말까지는 내년 말까지일 거예요. 내년 말까지는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또한 신탁계약 자체가 이게 무효냐 아니냐 아직 이런 논란도 조금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게 신탁계약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를 보려 그러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송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 난 게 다 많지 않기 때문에 유료인지 무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은 어디서 냅니까? 아무래도 수탁액에서 나갑니다. 수탁액에 소송 비용이. 소송 비용이 수탁액에서 나가니까 내가 받을 상속 재산도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조금의 문제들은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유언 대용 신탁이 앞으로 대세가 돼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 이미 대세가 된 걸 보니까 당연히 대세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게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울까 봐 고민 안 하시는 부모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유언 대용 신탁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